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마 요코하마입니다. 가시마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세운 뒤 측면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스즈키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좋아 크로스 상황에서 확실한 타깃 역할을 수행합니다. 엘베르는 측면에서 안쪽 침투와 바깥 크로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스피드형 자원입니다. 후나바시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 킥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승이 걸린 홈 경기라는 점에서 가시마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와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공격 성향의 팀입니다. 타니무라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팀의 전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야이치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침투를 살려 뒷공간을 공략하는 핵심 공격 자원입니다. 우에나는 수비와 중원을 연결하며 세컨볼 경합과 라인 간 간격 조절에 관여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상대보다 절박함이 덜한 상황이라 경기 운영이 다소 조심스럽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우승을 확정지어야 하는 가시마와 원정에서 역습을 노리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맞대결입니다. 가시마는 스즈키의 제공권과 엘베르의 침투, 후나바시의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박스 공략을 집중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후나바시의 킥 한 방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가 됩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타니무라의 전개와 미야이치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으로 반격을 노릴 것입니다. 다만 동기부여와 압박 강도에서는 가시마 쪽이 경기 내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라와레즈 가와사키입니다. 우라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더블 볼란치 중심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이선 유기적인 움직임이 강점인 팀입니다. 마스오는 측면에서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슈팅과 연계를 동시에 노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세키네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며 측면 크로스를 담당합니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센터백들까지 세컨드볼 지역에 적극 가담하며 득점을 노리는 구조를 자주 활용합니다. 가와사키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공수 밸런스가 기복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에리소는 박스 안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 강한 스트라이커입니다. 다치바나다는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제키는 이선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세컨드볼과 침투에 관여하는 자원입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지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 팀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라와는 구스타프손의 전진 패스 이후 마스오의 안쪽 침투와 세키네의 오버래핑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전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장신 센터백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 안과 세컨드 지역까지 장악하면 가와사키 수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에리송과 오제키를 활용한 전환 공격으로 맞대응하려 하겠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관건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우라와가 세트피스와 문전 혼전에서 더 많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시와 레이솔 마치다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는 공격적인 팀입니다. 카키타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스트라이커입니다. 고이즈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2차 침투를 담당하며 공격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수비 커버를 책임지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자원입니다. 현재 가시마와 승점 1점 차 우승 경쟁 상황이라 홈 경기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환 상황에서 후지오와 나상호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후지호는 박스 안침투와 마무리 집중력이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나상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는 자원입니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한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기는 우승 경쟁 중인 가시화가 동기부여와 경기 주도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는 구도입니다. 가시화는 카키타의 제공권과 고이즈미 야마다의 세컨볼 장악을 앞세워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다는 후지오와 나상호의 역습 한 방으로 대응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세컨볼 대응에서 부담이 큽니다. 특히 가시화의 전방 압박에 시모다 라인이 흔들리면 측면 크로스와 컷백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가시화가 리듬과 템포를 쥐고 한두 골 차 승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FC 도쿄 니카타입니다. FC 도쿄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측면 전개와 전환 속도를 살려 주도권을 잡는 팀입니다. 나카가와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드리블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흔드는 핵심 공격 자원입니다. 다와라치 미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볼 운반과 연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코이즈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선택과 교체 카드 활용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즌 66실점과 함께 이미 2부 강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세가와는 2선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 성향 자원입니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이 느린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라이는 중원 수비를 맡고 있지만 넓어지는 간격을 혼자 커버하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강등 확정 이후 수비 집중력과 세컨드볼 대응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치르는 FC 도쿄와 이미 강등이 확정된 니가타의 동기부여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매치업입니다. FC 도쿄는 코이즈미의 전개를 시작으로 나카가와와 다와라치 미다의 측면 침투를 반복하며 찬스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가타는 하세가와와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과 활동량에서 FC 도쿄 쪽 우위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흐름은 FC 도쿄가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시미즈 오카야마입니다. 시미즈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윙백을 적극 활용하며 전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타카하시는 후방에서 빌드업과 커버 범위를 모두 책임지며 라인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마스자기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연계 움직임이 좋아 이성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피샤바는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갖춘 에이스로 공격 전개의 중심입니다. 카피샤바가 템포를 올리는 순간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역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템포는 느린 편입니다. 이치미는 전방에서 공간을 만들지만 볼 투입 타이밍이 늦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타루는 2선에서 패스와 킥 퀄리티를 갖췄지만 팀 전개 속도 자체가 느립니다. 후지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싱을 담당하나 전진 패스 선택이 보수적인 편입니다. 빌드업이 한 템포씩 늦어지면서 상대 수비가 정비된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같은 3-4-3이지만 전개 속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시미즈는 카피샤바를 중심으로 빠른 전진 패스와 측면 침투를 반복하며 초반부터 압박을 걸 전망입니다. 반면 오카야마는 후지타를 거치는 느린 빌드업으로 인해 시미즈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카야마가 라인을 내리면 세컨볼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미즈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시미즈가 템포와 찬스 수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나고야 후쿠오카입니다. 나고야는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3백과 더블 볼란치를 통해 안정적인 전개 구조를 가져갑니다. 키무라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수비를 묶어주며 세컨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즈미는 2선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패스 분배와 침투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모리는 측면에서 빌드업과 오버래핑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이즈미의 타이밍에 맞춰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어가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후쿠오카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윙백과 3톱을 넓게 활용하는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합니다. 벤 칼리파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주변 자원들의 침투를 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코노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가 강점이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마츠오카는 중원에서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지만 혼자 부담해야 할 공간이 큰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윙백이 올라간 뒤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흐름이 반복되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측면 커버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나고야는 키무라가 중앙에서 수비를 묶어두고 이즈미가 그 뒤 공간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모리의 측면 빌드업이 살아날 경우 후쿠오카의 윙백 뒤 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쿠오카는 벤 칼리파와 코노의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관건입니다. 전개 안정성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나고야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